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탑면과 바텀면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라운드층 그리 영역을 독립비아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DRC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한 PCB 상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3D 뷰어를 통해 실제 보드의 형상을 확인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독립비아라고 했는데 흔히 스티칭 비아라고 부르는데 이 스티칭 비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티칭 비아는 두 개의 구리 영역 사이에 다수의 비아를 배치하고 연결해서 전기적으로 더 안정된 신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이즈 억제와 EMI 대책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드 가장자리에 이렇게 쭉 둘러서 배치를 하면 실드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칭 비아, 즉 독립 비아를 패드 비아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B 편집기에서 비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영역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모든 영역 비우기 혹은 단축키로 컨트롤 B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정한 간격으로 비아를 배치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5mm로 설정하겠습니다. 비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툴바에 비아 배치 혹은 컨트롤 쉬프트 X를 통해서도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상단에 배치, 비아 배치에도 있습니다. 비아 배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비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mm로 맞춰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칸씩 배치를 하면 되는데 잠시 비아 ESC를 눌러서 비아를 클릭해보면 비아 속성에 네트 칸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트 칸을 우리는 현재 그라운드 카파 위에 스티칭 비아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네트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라운드로 비아의 네트가 그라운드로 바뀌면서 초록 색깔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를 배치를 한 후에 모든 영역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아가 그라운드에 같이 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면에도 이런 하부면에도 그라운드 영역과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그라운드 네트를 할당한 비아는 이 그라운드 구리 영역과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 네트를 설정하지 않은 비아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면에도 그라운드랑 비아가 연결이 돼서 서로 이 아랫면과 위에면의 구리 영역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B로 비워주기를 하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그라운드나 파워 쪽에 쓰는 비아는 조금 더 큰 비아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한 비아는 홀이 0.3mm인데 저희가 비아에 사전 정의를 했던 것이 0.3에 0.6 현재 사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0.6 홀에 1.0 직경을 사용한 파워 비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워 비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들을 선택해서 지우고 비아의 네트 클래스 사용하기를 눌러서 우리가 미리 정의한 1mm 비아로 설정을 하고 비아 배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커져 있는 비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아를 그라운드로 배치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라운드 쪽에 배치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비아를 만들어서 선택 후 네트를 그라운드로 하여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라운드 비아를 배치할 때는 그라운드 비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어있는 쪽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4개를 한꺼번에 선택 후에 복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복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선택 후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복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씩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 V로 하고 복제를 하려면
클릭 후 이렇게 복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위에면의 구리 영역과 아랫면의 구리 영역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 신호가 연결이 되면서 더 강력한 그라운드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드 엣지 쪽에도 배치를 해주면 전자파 차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둘러서 배치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비아들이 전부 다 그라운드로 신호선이 할당되어 있는지, 네트가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채움 영역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번 보드는 되게 작기 때문에 이 하단 비아들은 지워주도록 하고, 여기에서 B키를 통해서 영역을 채워보면 이렇게 되고 그라운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후면에도 확인을 해보면 다 연결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비아들이 군데군데 큰 비아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을 완료하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실크 스크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컨트롤 B를 통해서 채움 영역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가서 우리가 숨겨두었던 참조 값을 표출을 하겠습니다. 이 참조 값은 각 부품의 레퍼런스 번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부품마다 참조 값이 있고 그 참조 값이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R1, D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필터에서는 모든 항목 체크 해제하고 텍스트와 그래픽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것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먼저 머신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값이 필요가 없죠. 참조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1은 이렇게 세로가 아니고 부품 배치와 똑같이 M키를 통해서 무브를 할 수 있고 로테이션 R키를 통해서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쪽에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스위치도 M키를 통해서 약간 왼쪽으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 영역에 우리가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보드의 이름 같은 것 말이죠. 그러면 우측에 텍스트 그리기 버튼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ED 테스트. 그리고 레이어는 현재 이 프론트 구리 영역, 전면 구리 영역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레이어가 FCU로 뜨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실크 스크린 작업할 때는 해당 실크 스크린 영역을 클릭 후에 레이어를 바꿔준 후에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하면 하단에처럼 레이어가 프론트 실크 스크린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LED 테스트 보드니까 이렇게 하고 두께는 0.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쯤에다가 우리 보드의 이름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D 뷰어로 보면 이렇게 LED 테스트라고 하는 실크 스크린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실크 스크린의 텍스트나 이미지, 그래픽 같은 것들도 우클릭을 통해서 배치면 변경, 반전을 통해 전면 실크 스크린 영역이 아닌 후면 실크 스크린 영역으로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F키를 누르면 이렇게 후면 실크 스크린 영역의 색상으로 바뀌면서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후면에 LED 테스트라고 하는 실크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F 바꿔주면 이렇게 다시 전면으로 오게 됩니다. 조금 보드가 밋밋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핑크버그랩에 로고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같은 그림 파일을 PCB상의 실크 스크린 영역으로 옮길 때는 프로젝트 창에서 중간에 이미지 변환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변환기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오면 원본 사진이 있고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흑백 사진이 나오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흑백 사진 영역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력 형식은 심볼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보드에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풋프린트를 선택하고 레이어는 프론트 실크 스크린 영역, 클립보드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PCB 편집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엄청 크게 나왔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주고 다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는데, 일단 이렇게 불러온 실크 스크린은 풋프린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선택 필터에서 풋프린트를 선택 후에 해당 로고를 선택 후 지워주고 다시 이미지 변환기에 가면 우측에 출력 크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48mm가 높이인데요. 너무 크죠? 한 8mm 정도로 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그 후에 클립보드로 다시 내보내기, 그다음에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에 붙여넣을 수 있는데, 중간에 보면 뭐가 있습니다. 이 풋프린트에 대한 참조 값을 나타내주는데 이건 꼭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이 잘 나오고, 여기에 저는 하나 더 핑크버그 랩으로 두께는 한 2mm, 높이도 2mm, 너비도 2mm, 이렇게 두께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드 이름을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드의 이름이나 혹은 보드에 나타내야 될 중요한 정보들을 실크 스크린 영역에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배치를 했으면 영역 채우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B키를 눌러서 영역을 채우고 3D 뷰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드를 이렇게 다 디자인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드를 만들고 배선을 하면서 디자인 규칙을 어긴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디자인 룰 체크입니다. DRC라고 하는데 PCB 편집기의 상단에 디자인 규칙 검사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여 DRC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오류는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오류가 있다면 이 오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 같은 경우에는 오류는 아니지만 디자인 룰에서 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출력을 해주는데, 현재 우리한테 나온 경고는 이 풋프린트 J1의 풋프린트가 DC 잭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고쳐서 썼기 때문에 어떤 복사원과 일치를 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PCB의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PCB를 제작을 하기 위한 제조 파일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PCB를 실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 랩이었습니다.